19세기 중반, 당시 사람들은 생명체가 세포로 만들어진다는 건 알았지만 유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막연히 부모의 체액이 물감처럼 섞여서 자식에게 전달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 의문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수도사 그레고르 멘델입니다. 수도사인 그가 유전에 관심을 가진 이유는 뭘까요?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난 그는 어릴 때부터 좋은 농산물을 개발해 농민들의 열악한 현실을 개선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수도사 생활을 하면서 틈틈이 새로운 품종을 개발했습니다. 유전 현상이 일정한 확률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콩의 모양과 같은 어떤 형질을 결정하는 물질은 우성과 열성으로 나뉜다는 사실도 알아냅니다. 둥근 완두와 주름진 완두를 교배하면 둘의 유전 물질이 반반씩 자손에게 전달됩니다. 이때 첫 번째 세대에서 나타나는 둥근 형질이 우성, 열성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세대에서 나타나는데 이때 우성과 열성의 비율은 3대1입니다. 바로 이 유전의 법칙을 멘델이 처음 발견한 겁니다. 멘델이 발견한 유전의 법칙은 유전학사 최초의 결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그의 연구 결과는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멘델의 연구는 1900년 달맞이꽃 교배 실험을 하던 드브리스 등에 의해 재조명을 받게 됩니다. 유전 물질의 존재가 확인되는 순간이었습니다. 20세기 초, 당시 과학자들은 현미경을 통해 비로소 눈에 보이지 않던 세포를 자세히 볼 수 있었습니다. 모든 생물의 기본 단위인 세포. 세포는 세포질과 세포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포질에는 단백질을 만드는 리보솜 등 많은 세포기관들이 있고 세포핵 속엔 염색체가 들어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세포가 분열할 때마다 나타나는 이 염색체를 주목했습니다. 혹시 이 염색체가 유전 물질이 아닐까? 나폴리의 한 해양 연구소. 이곳에서 일하던 동물학자 보베리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보베리는 자신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수많은 해양 생물을 이용했는데 그중 가장 유용한 생물은 성게였습니다. 보통의 성게가 생산하는 정자나 난자는 수십억 개. 수컷 성게를 힘차게 흔들자 정자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난자를 얻는 방식도 같습니다. 그 다음 정자와 난자를 추출해 수정란을 만듭니다. 성게의 수정란을 연구하는 방식은 보베리 이후 지금까지 그대로입니다. 정자와 난자를 한데 모아놓자 난자 주변으로 수많은 정자들이 몰려듭니다. 그중 하나의 정자와 난자가 결합하면 수정란이 만들어집니다. 수정이 이루어진 지 1시간 후 드디어 세포 분열이 시작됩니다. 이때 보베리는 신기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세포가 분열할 때마다 동일한 염색체가 각 세포에 생긴다는 사실이죠. 뿐만 아니라 염색체의 수가 많거나 적은 변형된 세포들은 수정이 되어도 곧 죽고 만다는 걸 알아냅니다. 그렇다면 유전을 담당하는 물질은 염색체가 아닐까? 유전에 대한 관심은 염색체로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염색체설은 아직 가설에 불과했습니다. 염색체설을 사실로 입증한 곳은 1920년 미국 콜롬비아 대학이었습니다. 해답은 뜻밖에도 아주 작은 생물에서 나왔습니다. 바로 초파리입니다.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던 초파리에 관심을 가진 사람은 토머스 헌트 모건이었습니다. 환경이 유전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한 모건은 캄캄한 방에서 2년 동안 초파리를 관찰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보통의 초파리는 빨간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새로운 초파리가 태어난 것입니다. 바로 흰눈 초파리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원인을 밝히기 위해 모건은 흰눈 초파리와 빨간눈 초파리를 교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태어난 손자들을 살펴보니 빨간 눈과 흰 눈이 3대 1의 비율로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우성과 열성이 3대 1로 나타난다는 멘델의 법칙 그대로였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흰눈 초파리가 모두 수컷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특정한 염색체인 성염색체가 눈의 색에 영향을 미친다는 걸 의미합니다. 결국 모건은 초파리를 통해 유전 물질이 염색체에 있다는 사실을 입증한 것입니다. 그 공로를 인정받아 노벨상을 수상한 그는 훗날 현대 유전학의 아버지로 불리게 됩니다.